네, 오늘은 2025년 10월 5일 일요일 밤 11시 16분 아주 날씨가 무척 더운 날이에요. 날씨가 흐리면서도 비가 올 것 안 올 것 하면서도 날씨가 아주 후덥지근 고온 다습하면서도 아주 후덥지근한 날이에요. 굉장히 더워요. 에서의 후손이 계속 야곱의 후손들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힉소스 왕조가 망하고 나서 18왕조가 통치한 지 약 30년이 된 그 시점 1554년도에 큰 전쟁이 일어났고 또 큰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여기 스보가 67세에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니까 1585년에 요셉이 힉소스 왕제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니까 1585년에 관리가 소란 틈을 타서 스보가 67세에 탈주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한 4년 후에는 앵기스한테 갔다가 6년 후에는 시팀으로 가서 시팀의 통치자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팀의 통치자로서 50년 동안 통치하는 그 역사 기록이고 요거는 스보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스보가 73세에 1579년 또 스보가 98세 1554년에 스보가 이집트를 18왕조로 공격을 했어요. 이집트 18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통치한 지 30년, 딱 30년이 되는 해에 요 공격을 했고, 또, 요 스보가 123세 됐을 때, 요 50년 만에 이제 사망을 했고, 1529년에.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6년 후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요 통치 기간 동안, 요 나이 기간 동안에, 이제 시팀을 통치해서 50년 동안 통치한 다음에 요 때 사망했어요. 123세로 스보가 사망했다. 시팀의 통치자 딱 중간이에요. 25년 후 이집트를 침공했는데 1544년, 여기 보면 요 1544년 있어요. 여기 1544년 여기 보면 1554년 이렇게 그때는 나이가 98세 스보의 나이가 98세 요때 전쟁을 일으켰어요. 요 스보가 시팀을 총 5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중간에 시팀의 통치 25년 후 이집트를 침공했다. 1554년도 그때 이집트의 18왕조가 이제 통치한 지 약 30년이 됐을 때 이집트 18왕조의 두 번째 왕 아멘호텝 1세가 사망했다고 기록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 전쟁이 났을 때 아멘호텝 1세가 갑자기 사망했다 그래서 혹시 요거를 확실히 전쟁에서 사망했다고는 그 기록을 아직 못 봤는데 요때 사망을 해가지고 그 아들 아멘호텝 1세의 아들이 1554년에 메롤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다고 메롤투트모세 1세 20살에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했다는 얘기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사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왕이 바뀌었다는 그 기록은 있지만 전쟁 기록을 다른 편에서 요때 전쟁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집트 18왕조의 두 번째 왕이 아멘호텝 1세가 있을 때 1554년에 시팀의 통치자가 25년 후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이때 침공을 해가지고 이 목적은 여기 침공한 것은 야곱의 후손들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집트를 침공한 건데 이 이집트의 그 병력이 30만 명이 나갔단 말이에요.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고 야곱의 후손들은 150명밖에 안 나갔어요. 150명.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더 읽어보면
1554년 메롤 투트모스 1세가 20살의 통치 초기 때 전쟁이 났는데 여기서 바뀌었으니까 뭐 전쟁 때 그러면 그냥 바로 또 올라가죠.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 이때 야곱의 후손 150명, 또 이집트 18왕조의 1554년에 그 병력이 약 30만 명이 전쟁에 투입이 됐고, 근데 30만 명이 에서의 손자 80만 명, 98세, 스보 98, 연하고 80만 명이 패배를 해버렸어요. 이게 30만 명 패배하고 그 후속 부대로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비 부대가 150만 명이 나가서 80만 명의 전쟁에서 80만 명을 이제 경멸한 그 경우에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서, 자, 에서가 147세로 사망할 때, 이제, 막벨라 굴에서 야곱이 187세로 사망했을 때,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하는 것을 방해하다가 에서가 147세로 피살이 됐어요. 그래서 요때 사망했고, 요 야곱하고 생리는 똑같아요. 1차 전쟁에서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아들, 엘리바스는 3차 전쟁에서 요때 전사를 했고, 엘리바스의 아들이 여기 스보가 2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요. 에서의 손자 스보가 2차 전쟁에서 포로 잡혀가지고 스보가 13살로 이렇게 추정하는데, 여기서 2차 전쟁에 포로 잡혀가지고 람셋까지 쳐들어가서 전쟁 포로로 잡혀서 54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돼요. 그러면 요 사람은 요때 잡혀가지고 요때까지 약 54년 동안, 여기 54년 동안 전쟁 포로 54년 동안 스보가 잡혀 있었고, 요때 도망을 나와가지고 요때는 이제 앵기스한테 갔다가 앵기스의 군대 장관으로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했는지 몰라도 전쟁을 하자고 계속 앵기스를 부추기다가 앵기스가 전쟁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요 사람이 또 시팀으로 도망갔다가 결국 시팀에서 50년 동안 통치하는 통치자로 50년 동안 보내게 돼요. 요 50년 동안 시팀에서 통치하는데, 요 중간에 정확하게 25년인데, 요때 98세에 결국 이집트 18왕조를 공격을 해요. 요때는 이집트 18왕조가 30년 차, 식소스 왕조가 망하나서 30년 차가 됐을 때, 두 번째 왕이 요때 사망을 하고, 세 번째 왕이 메로투트모스 1세가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20살에 왕이 돼버리는 걸 봐서는 혹시라도 요때 전쟁 때에 아메노테 1세가 갑자기 전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문이 들고, 1529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사망을 했어요. 이제 50년 시팀에서 통치하고 나서 스보가 123세로 사망을 했는데, 시팀의 통치하로 50년 동안 이제 통치하고 123세로 사망해서 평생을 야곱의 후손들하고 전쟁하다가 이제 123세로 사망한 게 에서의 손자 스보예요. 자, 중요한 내용은 1639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살에 1652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또 13년 후에 1639년 야곱이 147세로 사망해서 막벨라 굴에 야곱의 시신을 매장하는 장례 행사를 에서가 회방을 하다가, 에서가 회방하려 한 1차 전쟁 때 요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요 1차 전쟁부터 읽어볼게요. 같은 해, 전부 다 같은 해, 1차 전쟁 1639년 막벨라 굴 전쟁에서 에서가 피살이 됐고, 에서의 후손 및 추종자가 40명이 사망했고 전사했고, 에서의 후손 추종자 전쟁 포로로 이집트로 잡혀갔다. 요때는 총리가 요셉이 56세였을 때요. 이제 막벨라 굴에 야곱을 매장하려고 하다가 전쟁이 일어난 거니까. 그 다음에
2차 전쟁, 같은 해 2차 전쟁으로는 힉소스 왕조 수도 람셋까지 쳐들어가서 힉소스 왕조 수도 캐피탈 아바리스라인데 여기는 람셋으로 그 당시에는 람셋으로 이렇게 야세르체 기록은 람셋에 있어요. 람셋까지 쳐들어가서 2차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 에서의 후손 및 추종자 80명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여기서 포로가 돼서 50명과 같이 전쟁 포로 잡혀가지고 요셉이 56세에 요셉 총리 지휘하에 이집트에서 포로 잡혀서 5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겠어요. 포로로 잡혀서 5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자, 이것이 지금 창세기나 출애굽기록에 나오지 않는 야세르 책에만 나오는 전쟁 기록이에요. 1639년 야곱이 147세로 사망했을 때 야곱의 막벨라 굴 매장을 반대하던 그 에서가 피살이 됐고 그때 3차 전쟁이에요. 이제 1차, 2차 지나고 3차 같은 해에 3차 전쟁 계속 전쟁이니까 에서의 장남 아들 장남이 엘리바스가 전사했다. 여기 82세로 전사했어요. 3차 전쟁에서 에서의 후손 및 추종자 60명이 전사하고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가 82세로 전사했다. 에서가 147세에 막벨라 굴에 야곱의 시신을 매장하려던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에서가 현장에서 피살된 그 해에 1차, 2차, 3차 전쟁에서 에서의 아들 장남 엘리바스가 전사했다. 82세로. 그래서 나머지 사는 사람들은 전쟁포로 잡혀갔고 이때 당시에는 요셉이 총리로 56세 총리로 있을 때 전쟁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54년 동안 이제 전쟁포로들은 다 5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전쟁포로 5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자, 야세르 책의 61장을 보면 이제 발람이 이제 처음 나오는데 61장에 이집트 이주 후 1656년 이집트 이주하고 나서 75년이 되는 해에 1656년에 75년 1581년 요때는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3년쯤 됐을 때요.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3년쯤 그 다음에 스보가 도망가고 나서 3년차쯤 됐을 때 앵기스한테 갔어요. 그때 앵기스한테 가서 앵기스를 막 부추기고 할 때 발람이 15살 처음 이제 요 야사르 책이 나오는 거예요. 발람이 15살에 나이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가 1581년이에요. 그래서 스보가 71세에 1581년 71세에 앵기스의 군대 장관으로 이집트 18왕조가 하이집트를 통치한 지 3년차가 됐을 때 1581년도에 스보가 도망가서 67세 도망가서 71세에 앵기스의 군대 장관 잠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잠깐 했을 때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쳐들어가자고 계속 앵기스를 부추겼는데 이제 보복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도모하던 시기예요. 야사르의 61장 8절에 앵기스의 종들 가운데 15살 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발람으로 15살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었다. 그 젊은이가 매우 영리하고 마법의 기술을 알고 있었다. 야사르책 61장 9절 앵기스가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내게 간청하노니 우리를 위해서 마술로 마법을 시행하라. 우리가 지금 야곱의 후손들과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나가서 전투를 하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너는 알아맞추라. 이렇게 해서 야사르책 61장 10절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15살이 그에게 앵기스에게 밀랍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가 그것으로 앵기스의 군대와
애굽에 있는 군대를 나타낸 전차들과 기병들의 모양을 만들었다. 이미 목적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준비한 물 위에 그것들을 놓았다. 물 위에다 띄워놨다는 거예요. 그 밀랍을. 그가 도금낭의 머틀, 도금낭과의 식물, 그 예루살렘 언덕에서 자라는 풀, 느헤미야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그 나무, 머슬나무의 가지를 그의 손에 잡고 그가 술책을 시행하며 그가 그것들을 물 위에서 합쳤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위에 만든 앵기스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를 나타내는 전차들과 기병의 모양들을 만든 그 밀랍이 여기서 합쳐져서 이에 앵기스의 군대들처럼 생긴 그 밀랍이 애굽인들과 야곱의 아들들 형상처럼 생긴 것들 앞에서 꼬꾸라지더라. 엎어짓 그 앞에서 보이더라. 이렇게 엎어지다 꼬꾸라지듯. 그래서 야사렛의 61장 11절. 이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앵기스에게 보고하되 앵기스가 실망을 하였다. 스보가 전쟁을 도모하는 이 무리한 전쟁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자신을 무장하지 않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출발하려가 이 발람이 점괘를 보니까 이 패전이야. 완전 패전이야. 그래서 무장을 하지 않고 그 성읍에서 계속 머물렀다. 전쟁 도발을 포기한 거야. 1581년에. 패전을 예측한 점괘에서 이집트 18왕조 하 이집트 통치 3년차와 전쟁을 하려고 하던 그 전쟁의 도발을 취소했다.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도발을 취소했다. 이때는 뭐 18왕조가 통치 3년차니까 뭐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한참 막 전쟁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때도 전쟁 중이었으니까 자, 야사르 책의 61장의 12절.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71세가 보니 앵기스가 절망하여 애굽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더라. 에서의 손자 스보가 아프리카 앵기스로부터 도망갔다. 그가 어디로 갔냐면 시딤에 도망가. 시딤으로. 잘못하면 자기 모가지가 나갈 뻔이야. 점괘를 받는데 스보가 잘못하면 거기 앵기스한테 잡히면 자기는 죽는 거야. 이 무리한 전쟁을 일으키자고 이렇게 부추겼으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시딤으로 도망갔다. 1581년. 야사르책 61장 13번째 줄. 시딤의 모든 백성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를 크게 71세 크게 존귀 여기며 영접했다. 그들이 그들의 전투에서 언제나 고용했다. 그러니까 취직이 잘 된 거예요. 전쟁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때 힘이 부자가 됐다. 부자. 돈이 많아진 거야. 이제 계속 전투에서 나가서 이기고 하니까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돈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아프리카 통짜 왕의 군대들이 여전히 그들 스스로 그 시대에 퍼져 있었다. 시딤의 자손들이 집결하여 쿠프티지아 산으로 갔다. 이는 아프리카 앵기스의 통짜 군대들이 그들을 향하여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세부터 123세까지 110년 동안 이제 이렇게 평생을 야곱의 후손들하고 복수 전쟁으로 해서 계속 전쟁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출생하기 3년 전에 사망을 한다. 3년 전에 1529년 123세로 사망을 해요. 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살에 2차 전쟁 때 전쟁포로 잡혀왔다가 스보가 67세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해서 1585년에 54년간의 전쟁포로에서 도망을 갔어요. 67세. 그래서 스보가 71세에 힉소스 왕조는 완전히 멸망한 후 이집트 18왕조가 하 이집트를 통치할 3년 차에 아직은 이제 18왕조도 전쟁 중이고 조금 이제 잔당들이 남아 있으니까
1581년에. 그 다음에 스보가 이제 앵기스를 부추겨서 전쟁을 하자고 그랬는데, 앵기스가 이때는 앵기스의 군대 장관으로 전쟁을 도모했다가 점괘에 패전으로 나타나서 전쟁 포기. 자, 71세 힉소스 왕조는 이때 멸망하고 나서 이집트 18왕조가 3년 동안 통치하던 시기 1581년도에 앵기스의 군대 장관으로 전쟁을 뭐 오랫동안 안 했어요. 뭐 잠깐 몇 개월밖에 못했어요. 전쟁을 도모했다가 점괘, 발람의 점괘, 발람의 점괘 패전으로 나타나서 이제 패전으로 나서 전쟁을 포기했다. 앵기스가 포기하고 이제 스보는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도주. 그래서 스보가 73세에 시팀으로 도망가서 결국 거기서 통치자가 돼가지고 50년 동안 73세에서 123세까지 50년 동안 원한 전쟁, 복수 전쟁을 계속 이어왔어요. 결국 스보가 123세에 1529년에 사망하고 3년 후에 모세가 출생했다. 자, 1579년 스보가 시팀의 통치자로 이제 통치 시작해서 그 중간에 25년쯤 됐을 때 1554년 25년쯤 됐을 때 전쟁을 일으키는데, 자, 시팀의 통치자로 50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 중간에 딱 1554년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멘호테 1세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역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 아들 메롤투트모세 1세가 세 번째 왕으로, 두 번째 왕이 갑자기 사망을 했고, 그 세 번째 왕, 여기 세 번째 왕 메롤투트모세 1세, 그 아들 투트모세 1세가 세 번째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의 18왕조의 세 번째 왕으로 통치했는데, 뭐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통치를 할 그런 상황이니까 갑자기 요 기록이 역사 기록에 1554년 이집트의 18왕조 두 번째 왕이 아멘호테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요게 혹시 요 사람이 시팀의 통치자 스보가 여기 공격을 했던 그 시기거든. 여기 1554년에 혹시 요 사람이 아멘호테베가 전사했을 수도 있어요. 전사. 왜냐면 그때 전쟁이 났으니까 스보가 공격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요게 전사가 될 수도 있어요. 요게 30만 명이 패전을 하고 도망간 그 기록이 있어요. 30만 명 패전. 그래서 혹시 전사를 했다고도 이렇게 의심이 가는데,
자, 그거는 좀 더 자세한 건 좀 더 읽어보고, 자, 개인적인 기록에서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에 시딤의 통치를 시작한 지 25년 차에 1554년에 80만 명의 연합군을 이끌고 이집트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당시 통치하는 하이집트를 통치하던 18왕조의 두 번째 왕이 전사했다고 이렇게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18왕조 아메노테 1세가 요때 갑자기 사망했다고 역사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 근데 이게 병으로 사망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그때 전쟁이 났기 때문에 아메노테 1세가 갑자기 전사를 했다고도 보여져요. 이 30만 명이 패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30만 명 패전. 패전하고 도망을 갔어요. 30만 패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150명이 나가서 80만 명을 막아서 이스라엘 150명이 이겼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사망하니까 갑자기 그 아들 메롤투투못의 1세, 20살에 신임 통치자가 됐어요. 전쟁이 모르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후계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버지가 아메노테 1세가 갑자기 죽었다고 해서 역사 기록에 1554년 갑자기 이게 죽어서 그 아들 메롤투투못의 1세가 20살에 왕이 됐다. 그러면은 요 당시에 바로 전쟁이 났기 때문에 이 스보가 80만 명을 이끌고 연합군을 이끌고 이집트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당시 통치하던 하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왕이 전살했다. 30만 명을 이끌고 나갔다가 30만 명이 패전해서 전살해버렸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54년 아메노테 1세가 갑자기 전사했다. 메롤투투못의 1세 20살에 이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이집트 18왕조의 30만 명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패전이 됐다. 야곱의 후손 150명이 후속 예비 전투부대로 참전했다. 그래서 이 30만 명이 패전해서 도망가니까 야 우리를 살려줘. 그래서 손을 이제 막 휘젓고 그러니까 150명이 또 쫓아가서 이 80만 명을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80만 명 전쟁에서 150명이 승리를 했다. 꼭 기록이 있어요. 자, 인용된 야세르책 64장 65장을 보면 야세르책 64장을 그냥 인용하면 64장에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 메롤투투못의 1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1554년 초기 계속되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의 복수전쟁이 있고 그 형제들 에서가 147세가 피살이 됐고 그 자손들이 원한을 갚기 위함에 연속된 전쟁이었어요. 자, 64장 야세르책 64장 1절에 그때 그 전투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42세가 앵기스하고 함께 있었다. 스보가 앵기스가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스보 시딤의 통치자 여기 시딤의 통치자 시딤의 통치자가 앵기스를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거기로부터 달아나 시딤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놈은 뭐냐면 전투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42세에 앵기스한테 붙어 있다가 그 도망간 스보가 앵기스를 이기니까 거기서부터 시딤으로 도망간 거예요. 시딤에 이제 여기는 이제 94세가 되죠. 여기 94세. 여기 98세. 자, 스보가 시딤의 자손들, 스보하고 시딤의 자손들이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42살 스보가 볼의 아들 발람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었고 그가
스보하고 같이 머물렀다. 스보가 그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시팀의 모든 자손들에게 명하여 함께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다. 그런데 보라,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었다. 희생자가 없었다는 얘기요. 스보가 이 일을 기뻐하였고 그가 그의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 메롤투트모스 1세가 갑자기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는 초기 시절에 그 시절이에요. 자, 64장 야살제 64장 5절. 그러나 스보가 야훼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전투에서 그를 도우신 분이 야훼와였다고, 야훼와의 전쟁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야훼와께서 그와 그 백성들을 아프리카 통치자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도 여기지 않았다. 그가 오히려 시팀의 자손들 길로 행하며 에서의 자손들의 악한 길, 우상 숭배로 행했으니 그가 그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이 그에게 가르쳤던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른바 악한 자로부터 악함이 나간다 하더라. 스보가 시팀의 모든 자손들을 견고하게 다스렸으나 야훼와께서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아프리카 통치자의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프리카의 군대들은 더 이상 평상시처럼 약탈하기 위해서 시팀으로 오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 모두를 칼끝으로 쳤던 스보의 힘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앵기스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을 평생 동안 두려워하였다.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 메롤투트모스 1세가 통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초기 시절의 그 사건이에요. 아니면은 이 두 번째 왕, 여기 두 번째 왕 아메노테 2세 1세 요 시기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메노테 1세가 통치하다가 전쟁으로 전사한 그 시기, 아니면은 또 세 번째 왕 통치자 메롤투트모스 1세가 20살에 갑자기 이제 왕으로 돼가지고 갑자기예요. 갑자기 자, 그때 스보가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아프리카의 모든 백성들을 칼끝으로 치고 승리하였는지를 보았을 때 스보가 시팀의 자손들과 의논하였으니 스보가 통치기간이 50년 동안 요게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18왕조의 통치자 메롤투트모스의 20세 통치 초기 1554년과 파라오와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쳐들어갈 것을 논의하였다. 그러면 여기가 18왕조의 이렇게 같은 시기가 돼요. 여기 18왕조에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메노테 1세가 통치하다 전쟁으로 갑자기 전사를 해서 1554년 그 같은 시기에 또 세 번째 통치자 왕 메롤투트모스 1세가 20살에 갑자기 통치자로 통치하던 초기 시절 요때 전쟁이 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멘호텝 1세가 전사한 것이 아닌가. 이때 전사해가지고 갑자기 그 아들이 20살에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천천히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아들한테 이걸 물려줘야지. 그러면 이 사람이 최소한도 3년 정도는 후계자, 왕의 그 후계자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야 했는데, 교육도 못 받고 바로 그냥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 왕으로 이제 올랐다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1554년에 갑자기 이제 왕으로 사망을 해가지고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야사렛의 64장 8절, 이는 애굽의 강한 자들이 다 죽었으며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늙어 죽었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자녀들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아직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에서의 손자 스보가 통치 기간이 요 기간 중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때는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이집트 18왕조 이제 통치자 세 번째 메르투트모세 1세가 통치하던 초기 시절, 여기 계속 붙여서 여기에서 자, 이집트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왕이 아멘호텝 1세가 통치하다가 전쟁으로 갑자기 전사 1554년, 이때는 이제 이미 30년이 지났고, 여기 30년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멘호텝 1세가 통치하다 갑자기 전쟁으로 전사했고, 1554년에 세 번째 통치자 메르투트모세 1세가 20살의 왕이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통치자로 통치하던 초기 시절, 같은 그 시기에 역사 기록에 갑자기 1554년에 큰일이 나가지고 죽었다고 그랬고, 아들이 이제 바로 왕이 돼버린 그 기록이 있어요. 자, 야사렛 책에 64장 9절, 에서의 손자 스보 통치기간 이렇게 되고, 에서의 손자가 그들과 온 애굽 이집트 18왕조 메르투트모세 1세 이 통치에 싸우기 위해서, 아니면은 아직은 아버지가 여기 온 애굽, 여기에 온 애굽,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멘호텝 1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집트하고 싸우기 위해서 나아갈 것을 생각하였으니 그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야곱을 헤브론에 묻기 위해 올라갈 때, 그러니까 매장하기 위해, 장례식이에요. 매장, 여기 장례식, 야곱의 장례식.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할 때, 에서가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할 때 우발적으로 충돌 전쟁이라서 에서가 피살이 됐고, 에서의 후손 40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 나머지는 총리 요셉의 통제하에 이집트 포로로 잡혀갔다. 요셉이 56세에 그들 요셉과 그 형제들 온 애굽이 가나안 땅에 쳤던 자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자 10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에돔의 통치 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그의 모든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며 말하되, 아프리카 통치자 왕이 너희 언약 중에 있으므로 너희가 아프리카 통치자 왕과 싸우지 않겠다고 너희가 전에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앵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앵기스는 이미 스보가 쳐서 앵기스가 졌으니까, 여기 보면 내가 앵기스와 싸우고, 내가 앵기스, 여긴 앵기스예요.
앵기스와 싸우고 그와 그 모든 백성들을 쳐서 이겼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애굽 18왕조의 세 번째 왕 또는 18왕조의 두 번째 왕 아메노테비스가 통치하다가 갑자기 전사 1554년 세 번째 통치왕 메로투트모스의 1세 20살이 갑자기 20세에 통치하던 그 시절 여기 자, 통치하던 시절 거기 이집트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과 싸울 것을 결심했노라. 그러니까 이 스보의 목적은 그 애굽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하고 전쟁하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근데 거길 가서 전쟁하다 보니까 그 땅의 통치자가 이집트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이집트 18왕조의 두 번째 왕 아메노테 1세가 통치하던 그 상황이니까 갑자기 전쟁을 쳐들어가서 이 사람이 전사했다고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통치자 메로투트모스 1세가 갑자기 이제 왕으로 올랐다. 1554년에.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과 싸울 것을 결심했노라. 그래서 요셉과 그 형제들과 조상들이 그들의 아비 야곱 사망을 해서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무드려 올라갈 때에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우리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에게 한 일, 그러니까 에서가 147세로 거기서 피살 됐고 에서의 후손 40명이 거기서 전쟁에서 죽었고 나머지 에서의 후손 추종자 전원이 요셉의 총리 지휘하에 포로 잡혀갔고 포로 잡혀갔어요. 56세에. 요셉 총리 지휘하에 이집트 포로 잡혀갔다에 대해 내가 그들에게 우리의 원한을 복수할 것이다. 13절 그들이 애국과 싸우는 일에 대해 너희가 이제 만일 나한테 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의 원한을 갚게 될 것이라. 64장 14절 에서의 자손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가 통치기한 이렇게 됐고 시팀의 통치자여 시팀의 통치자 스보의 말을 듣고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으니 대단히 많은 백성들이라. 그들이 전투에서 에서의 손자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갔다. 결국 에서 손자 시팀의 통치자니까 여기 시팀의 통치자니까 에서 손자 스보가 동쪽의 모든 자손들과 이스마엘 후손들도 여기 협력을 했어요. 동쪽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은 말을 전했으니 그들이 스스로 모여서 이집트 18왕조 1584년 통치 이후에 30년이 지났을 때 1554년도 18왕조의 둘째 왕 자, 여기 보면 메롤투트모스의 1세가 20살,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됐고, 또 그 아버지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메노테 1세가 통치하다 전쟁으로 갑자기 전사,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아직 현재 노예 상태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스보 여기와 시팀의 통치자 잡기들 나왔다. 이스라엘은 현재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은 현재 노예 상태로 그냥 있었고 에서의 전쟁에 나갈 자, 16절. 모든 통치자 왕자들이 에돔의 통치자 왕과 동쪽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과 시딤의 통치자 왕 스보의 통치 기간이 50년 동안에 앞으로 그때가 이제 딱 중간이에요. 1554년 딱 중간이에요. 여기가 총 50년 동안에 1554년 딱 중간이에요. 25년, 요섭도 25년. 앞으로 남은 헤브론에서 그들의 모든 군대, 연합군의 대열을 갖췄다. 80만 명이에요. 그 진영이 매우 크니 그 길이 연합군의 군대 행렬이 약 3일 길 여행할 거리였다. 바닷가 위에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이니 셀 수가 없었다. 이 모든 통치자 왕자들과 그의 군대들이 온 애국과의 전투를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바드로스의 골짜기에서 함께 진을 쳤다. 바드로스의 골짜기에서 함께 진을 쳤다. 그러니까 여기가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자, 온 애굽이 이집트 18왕제 세 번째 통치자 메로투트모세 1세. 여기는 보면 여기 온 애굽 이집트 18왕조의 두 번째 왕 아메노테 1세가 통치하다 전쟁으로 갑자기 전사 1554년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치자 메로투트모세 1세가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전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던 초기 시절 그러니까 여기를 자, 그 소식을 듣고 애굽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 역시 스스로 함께 모였다.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과 그 성읍들의 백성이 모이니 약 30만 명이 모였다. 또한 애굽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나와서 이 통치자 왕자들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도우라고 참전을 요구했다. 참전.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으니 약 150명이 모였다. 참전한 사람이 150명.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전투에 나갔다. 자, 이집트 18왕조 자,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메노테베가 통치하다 전쟁으로 갑자기 전사 1554년 그 같은 시기에 이제 사망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세 번째 통치자 메로투트모세 1세 20살에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왕이 돼서 통치하던 초기 시절의 그 전쟁이에요. 그래서 같은 해예요. 같은 해. 야사르 책의 64장 22절 자,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나갔으니 약 30만 명, 애굽 사람들 30만 명, 또 야곱의 후손들 150명이라 그들의 통치자 왕자들 연합군 80만 명, 여기 연합군 80만 명이에요. (80만 명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고센 땅 바드로스의 맞은편에 섰다. 전쟁하려고 바드로스 위에 바드로스의 진을 쳤다고 그랬죠. 여기 바드로스의 여기 바드로스 여기 자, 바드로스 위에 바드로스 여기 바드로스 요거 여기 밑에 바드로스 여기 요 같은 지역에 여기 자 애굽 사람들 이집트 18왕제 세 번째 통짜 메롤 투트모스 1세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또 계속 할게요. 일단은